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바로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3국 회담이 있었고, 또 정의용 외교장관이 중국 시아만으로 가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또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정부는 외국 정상들과 또는 외교 주요 어떤 회담을 하고 나면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한국 측과 미국, 일본 측이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중국 측이 발표한 내용들 전부 다 원문을 분석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한국, 미국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나절 만에 바로 들통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나절 텀을 두고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두 회의죠. 그래서 4월 2일 날 미국 시간이죠. 우리 시간은 오전입니다. 미국 아나폴리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나절 정도 지나서 4월 3일 오후죠. 중국 대만 맞은편에 있는 샤만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우리 정의용 외교장관이 또 회담을 했습니다. 한 반나절 미국에서 먼저 하고 뒤에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말, 중국에서 한 말이 완전히 달라서 미국의 뒤통수를 정말 눈이 튀어나도록 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또 거짓말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성과 선전한 서훈. 그런데 제가 적었는데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회담을 마치고 이 서훈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빗셀 틈 없는 한미동맹 관계의 포괄적, 호혜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 측은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 등에 대해 강조해 설명했다.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 측에서 발표한 자료, 일본 측에서 보도된 자료 종합을 해보니 이게 대부분 거짓말이더라 이겁니다. 참, 그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말은 참 잘 지어내요. 그런데 자, 물샐 틈 없는 이라는 말을 우리는 고래로 해왔죠. 그런데 빗샐 틈 없는, 빗샐 틈 없는 한미동맹 관계.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은 빗샐 틈 없는, 즉 물샐 틈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돈독한 관계 차원에서 빗샐 틈 없는 이라고 적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이 문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빗샐 틈 없는 정말 눈앞이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 빗샐 틈 없는 거니까 그게 지금 우리 한미동맹의 상황이다. 지들도 알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원래 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자, 남북관계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남북관계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을 하려면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되어야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게 선순환적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 개선할 수 있도록 세컨드리 보이콧이다, 뭐다, 해제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퍼줄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강조해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협의해줬다, 합의해줬다라는 말은 다행히도 없어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책임질 일이 컸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대단히 큰 거짓말을 합니다.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죠. 미국이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아니, 미국은 지금 이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그동안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북정책을 클린턴 1990년대 클린턴 정부 시절의 북한 관계 전문가들, 그리고 오바마 시절의 이 8년간의 북한 관계 전문가들, 이 16년간에 있어서 미국 정부와 학계, 언론에서 실무적으로 북한 관계를 다루었던 사람들의 정말 꼼꼼히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그리고 방안을 만들었다. 이것을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한국과 일본에게 통보해준다 라는 게 이번 회담의 요체거든요. 그런데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기로 미국이 말했다 이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어떻게 얘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까?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서 뜻을 같이 했다. 토니 블링컨이 국무장관이죠. 그리고 이제 오스틴 국방장관 우리나라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2 회담했죠. 이때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이 빨리 미국하고 북한하고 북미 협상 계속해야 되지 않냐. 왜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중국과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을 할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은 당신들도 빨리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고위급 대화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우리 생각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이냐? 미국 측과 일본 측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백악관 보도자료 그리고 일본은 보도자료가 따로 없고 니케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올려놓았어요.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3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강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뭡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이 해외 인력을 송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북한에 전략물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상 환적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는 1년에 정제유가 50만 톤 들어가고 다 정해져, 쿼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행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북한 문제를 세계 문제로 글로벌 문제로 끌고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확산 방지. 북한이 이제 핵과 탄도미사일 가졌는데 그것이 이란이나 시리아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또 헤즈볼라나 이런 불특정 그 무장단체들 이런 쪽으로 확산이 안 되게끔 그 확산 방지해야 되는데 왜 북한은 나쁘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문제를 끌고 가거든요. 그 확산 방지 글로벌 문제로 가는데도 협의했다. 그리고는 한반도의 억제력 강화. 이건 뭐냐?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군사력을 더 강화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같이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라고 미국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 어디에도 대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완전히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일본은 뭐라고 하냐? 안보 담당 고위 관료들은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했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조속한 해결, 일본의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여기 지금 미북 협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서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들이 미국하고 우리 거하고 발표 내용이 좀 다르네요 해가지고 외교부에 질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외교부,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 서로 각국이 서로 중시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발표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발표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발표 내용을 왜곡한 것이죠. 회담 내용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죠. 거짓말하는 거하고 발표 내용의 주제가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죠. 니케이 보도는 발표 내용의 주제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여기는 이제 일본의 납치 문제가 일본의 가장 큰 핵심이니까 이 문제 다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를 완화시켜줘서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주는 문제 그리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 서구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뜻을 받아들여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정책에. 아니 정책 지금 완성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 브리핑하는 자리인데 무슨 또 그것을 또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은 정의용 외교장관이 또 중국 샤먼에 가서 왕이를 만났는데 여기는 또 참말을 했는가?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거짓말이 약간 적습니다. 외교부 보도자료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왜곡했다, 거짓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외교부 보도자료를 다 읽어볼게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월 3일 토요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정상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및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으며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한중일 3국 간 지속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대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미래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문화, 경제, 환경, 역사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대부분 핵심 내용을 완전히 비켜간 거짓말들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중국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이 거짓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죠. 왜냐? 미국에서 4월 3일 오전에 한미일 안보 실장 회담이 열립니다. 중국이 쟤들 봐? 어디 감히 니들은 우리 속국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아니 폐하께서 진노하실 일이 아니고요. 각하께서 폐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하고 지금 왕이 외교부장을 마치 각하 모시듯이 가서 아련하고 온 거 아니냐. 왜냐? 지금 이 왕이가 푸젠성 샤먼으로 간 것은 동남아 국가들 1대1로 하는 나라들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1대1로 협력에 관한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막판에 지금 스케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왜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에 미국에서 만난 거 그거 별거 아니고요. 우리 마음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 중국이 불쾌할까 봐. 그거 이야기하러 긴급하게 스케줄 끼워 넣어서 간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 경제, 환경, 역사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환경, 역사, 문화. 역사, 여기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고요?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을 자신들의 지방정부라고 표현하고 그 역사 왜곡 작업을 십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왜곡을 협력한다고요? 문화, 중국은 회색지대 전술을 쓰는 가장 최선봉의 문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어 문화권, 중국 문화권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차이나타운을 짓고 중국 문화 어떤 내용을 공연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강원도 같은 이런 얼치기 또 평택시 같은 제대로 안 된 이런 곳에서 차이나타운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이 문화 공작에 굉장히 큰 협력을 하고 있죠. 이런 소리를 하면서 더 세게 협력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걸 신설하겠다 이거예요. 한중 미래발전위원회. 아니 한중은 미래가 좀 같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 하죠. 분명히 미국과 회담을 할 때는 미국 측에서는 북한 비핵화라고 초지일관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가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왜? 핵은 요즘은 어느 지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군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핵을 미 본토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ICBM 날아올 수 있고 SLBM 어디서 날아올 수 있으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핵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구적 평화정착. 뭡니까?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교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겁니다.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중국 내용과 많이 달라요. 중국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정의용 장관은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와 문화가 잘 통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중요한 국가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한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며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여 한중 수교 30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감사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중국의 춘묘 행동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한중 문화교류의 해 행사를 공동 개최해 양국 국민의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기로 협의했다. 쌍방은 다자주의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촉진하여 한국 측은 중국의 포괄적 진보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제안을 환영한다. 중국은 한국의 2024년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며 한국 측은 중국 측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진짜 핵심적인 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략적 협력 동반자. 여기 불어다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한다.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이건 이야기해도 되죠. 이 엄연한 사실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우리 강토를 짓밟고 이 중공군으로 인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분단이 고착화돼 버렸죠. 그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걸 축하해요? 저는 아주 부적절한 축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외교적 행위라고 치고 이제 거짓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감사하고 기대한다.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한반도 문제에서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북한의 핵의 공고화를 위해서 핵물질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각종 특수금속들, 각종 반도체들 이거 전부 중국어를 통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중국만 협조했으면 무너졌을 북한에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원유, 정유를 집어넣어 주어서 이 북한의 연료비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게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열병식 마다 보았듯이 그 열병식에 새로 보여지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 전부 중국제 차량들이라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도대체 북한 문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했길래 우리가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뒤에서 북한 도와주는 짓거리 해달라고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 정신 나간 자 아닙니까? 그리고 춘묘 행동 계획을 지지한다. 이게 뭐냐? 나가 있는 중국인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조선족들 70만 명, 중국인들 70만 명 들어와 있죠. 이들에게 중국제 백신을 맞히는 겁니다. 시노 백신. 그걸 이제 맞히는 거. 이거 지지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노백신 들어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중 문화 행사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 문화 확 빨아들이겠다. 그래서 완전히 회색지대 전술의 천병으로 만들어주겠다. 완전히 그냥 점령해 주세요. 자, 이제는 여기까지는 한국 문제인데 여기부터는 미국 문제입니다. 쌍방은 다자주의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수호한다랍니다. 다자주의를. 이 다자주의가 뭐냐?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자주의는 다른 말로 풀이하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냉전 이후에 사실은 미국 일강체제로 20세기 초반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중국의 부상 그리고 2008년 9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라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제정치적 질서가 바로 다자주의입니다. 미국의 일강에 도전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레이어가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게 다자주의예요. 그 미국의 일방 패권에 도전하는 게 중국의 패권인데 이걸 공동으로 수호하자. 즉 미국의 패권에 같이 도전하는데 우리가 중국에 힘 보태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중국이 우리에게 제안해 줬는데 우리가 정말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미국은 우리에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EPN 경제협정에 참여해달라고 했죠. 그때 강경화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강경화는 우리는 어느 일방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협정에는 가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경제 레짐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는 환영한다, 고맙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이 우리에게 24년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계획을 개최를 지지한다 라고 했고, 이에 우리 한국은 중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지지한다. 22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 지금 국제사회는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 특히 이 위구르 문제와 홍콩 문제 때문에 이 중국의 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이 서방 세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이 어떤 대회입니까? 바로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이루어냈고, 전쟁 중에도 그렇게 해서 올림픽을 했던 게 올림픽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바로 자기 국가 내에서 어마어마한 인권 문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걸 중국은 홈페이지에 걸어놨어요. 전 세계인이 우리를 볼 거 아닙니까? 아니, 한국 애들 미쳤어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 보이콧하려고 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중국의 외교부 발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정의용의 왕이 아련 일정의 목적은 뭐냐? 시진핑 방한 또 구걸하러 간 거죠. 아니, 시진핑이 우리 이 정의용의 발표 자료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의지가 있음을 재차 천명했고, 이랬겠죠. 우리 주석께서 그럼 한국 한번 가고 싶어 하는데 좀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 라고 했겠죠. 왜? 우리가 워낙 시진핑 주석 제발 좀 와주세요. 선거만 앞두면 제발 좀 와주세요. 구걸하고 있으니까. 자, 구걸하러 가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창당 축하 인사를 해주고, 그래서 잘 보이고, 중공의 대한문화공작 회색지대 전술을 해서 한국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이 공작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대중포위 경제협력체 가입은 거부한 대한민국이 중국 주도의 대미 경제협력체 가입은 권유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중공의 다자주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이 다자주의 외교는 공감하고 우리가 같이 수호하겠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데 같이 힘 보태주겠다. 이따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중국이 일국 양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이 세계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그 압력 차원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지지해 줄게요 라고 하러 간 겁니다. 이게 되는 말입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서훈, 그리고 지금 정의용이 했던 말들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2018년 백악관 앞의 이들이 했던 말의 똑같은 대자뷰입니다. 2018년 3월 8일 날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조윤재 주미대사인데, 이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났죠. 만나서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해도 큰 성과 있을 겁니다. 정상회담 하세요 대통령님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못 질 말 같으니까 그럼 니들이 나가서 직접 기자회견 해 라고 해서 이들이 지금 백악관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 합니다. 이때 전 세계를 상대로 그랬습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했죠. 지금도 똑같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하는데 사람은 그대로고 자리만 체인지해서 딱 바꾼 겁니다. 정말 나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맹국과 국민을 속이는 이 거짓말장이 외교 안보 라인,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는요, 제가 그동안 까보러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었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까보니까 중국제네,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그래서 까보중 까보러 이렇게 유행어 제가 나름 만들었는데, 자,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사자성어를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입거돌뒤. 이거 바로 좌파들, 사회주의 좌파들을 네 마디로, 네 글자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입거돌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입거돌뒤.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사회주의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입거돌뒤 잊지 맙시다. 그리고 계속 이것을 계속 입거돌뒤라고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회주의 좌파들의 실체를 알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